네, 지금부터 그 공부습과 훈련 H2O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코치 엄룡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학습 코치 선생님과 함께 11월까지 여러분들 이 공부 습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그와 관련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 도구를 가지고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꺼졌죠? 꺼지지 않게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목차를 전체로 보시면요. 들어가기 앞서서 훈련 동의에서 그 다음에 기본정보 입력, 진단검사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성적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자신의 공부 습관을 점검하라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부터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때, 먼저는 이 수업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코치님들을 만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교재는 6월 18일 날 있는 교재하고는 별도의 것이니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부 습관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멘토링과 코칭을 받는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먼저는 그 1번을 보시면은 한국청소년 코칭센터 평생교육원 내 공부스타 클래스 강좌를 코치와 수강 선생님 먼저 함께 수강을 먼저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지금 드리는 영상을 좀 먼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수강 후 교재를 중심으로 코치 학생은 서로 질문하고 진실되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받으셨던 교재 있죠? 그 교재에 대한 답을 적고 코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교재는 이 공부도구 4종류 있었죠? 드렸죠? 이 수업 노트, 암기 노트, 이해 노트, 개념 노트. 이 4가지 노트와 함께 더러 플래너 사용을 이제 수반하게 돼 있고요. 이 본 교재는 코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부 도구는 교정을 위한 훈련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삶을 좀 되돌아봅니다. 수업조차 말씀드립니다. 플래너로 중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당연히 플래너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플래너와 공부 도구를 중심으로 습관 형성에 대한 피드백을 코치가 합니다. 만약 이 그룹으로 진행될 경우 2명씩 짝을 지어서 학생들과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 코치님은 관찰과 욕구를 파악하여서 학생들을 칭찬이 아닌 격려를 합니다. 지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에 따라서 코치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교재의 답을 먼저 적은 후 짝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코치는 액션 플랜에 학생들이 작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획된 목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달았던 거, 액션 플랜 했던 것들은 이 플래너에 다시 적은 다음에 실천 의지를 다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는 훈련 동의서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9번 정도의 코칭을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나눌 텐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내가 받으니까 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에 대해서 보시면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요, 자신이 이 코칭 공부 습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목표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코치님 이름을 이 가운데다 적어 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어떤 테라피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치 학생이 날짜를 적으신 다음에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 코치님 만날 때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각각 이제 평균 석차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3번 정도 시험 봤을 거예요. 전체 종합 평균하고 석차를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주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직업과 학부모님이 원하는 직업들을 3가지가 있으면 그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자아 탐색 부분인데, 여러분 이미 그 진단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 진단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성격과 흥미와 적성과 직업 가치관의 유형들을 적어주시고, 거기에 관련 직업들을 적으신 다음에 관련 전공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는 뒷장에 가면 내가 왜 정말 공부하는가, 공부의 이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6월 18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캠프에서 나왔던 공부 이유 선언문을 이 꿈에다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학 설계를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죠.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 동네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 학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일반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 특성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희망 학교를 적어주시고 심지어 대학교 전공까지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은까지 적어주시면은 우리 코치님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진단검사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공부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진로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나의 진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이동산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럴 때 반드시 안내 표지판으로 가서 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단검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진단검사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파트에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습 종합검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학습 종합검사, 학습 종합검사 중에 장단점을 구분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들의 학습 종합검사를 여러분 쿠폰 번호 있는 걸 그대로 다시 기입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omcoach.com에 테스트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학습 종합검사 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담당 코치님 해석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항목 체크해보라는 란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체크를 안 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종합검사 진단 영역을 보면 크게는 자기관리 영역과 이 지식관리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영역은 정신관리, 환경관리, 신체관리, 시간관리, 학습관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지식관리는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정리의 기술, 시험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지를 만들었던 그 철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주변 환경이 또 다른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주면은 여러분의 행동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이제 저희는 믿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세 번째 볼 게 뭐냐면 용어 정리죠. 먼저 자기관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행동적 학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자기관리를 하면은 이 시간관리도 있고 신체관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대다수는 자기관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식관리를 상당히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관리, 이 자기관리 안에는 정신관리, 환경관리, 신체관리, 시간관리, 학습관리가 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을 보시면 일단 가장 염두에 둬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신관리입니다.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시간 관리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매 시간대마다 내가 누가 잡담이 많다, 매 시간대마다 내가 좀 집중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여러분 공부에 대한 마음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정리의 기술, 시험의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해력, 암기력, 정리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선생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이 강의를 할 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 분명히 있겠죠. 근데 글을 읽을 때도 바로 이해가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해되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결국 그 체계를 사고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해력을 결정하는 것은 중학교 시절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어휘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이 다른 텍스트, 교과서라든지 다른 관련된 일단 글을 읽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언어 습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암기력은 뭐냐? 이해한 걸 가지고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먼저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전체 검사지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장점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정리의 기술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것을 표라든지 요점을 찝어내가지고 구조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따라서 이제 그 시험의 기술에서 가장 핵심은 평상시에 얼마나 이 친구가 요약 정리를 잘해왔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코칭 질문이 보시면 8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답을 다시려면 여러분들 학습종합검사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답들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액션 플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액션 플랜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는 한번 내가 바꿀 습관은 뭐가 있는지, 언제 실천할 것인지 등등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무엇을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확인하기 파트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했는지, 그 학습 목표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 코치님을 만나시게 되면은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도 않고요, 길지도 않고 정말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진단검사로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진단검사로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